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현재 한국에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있죠. 네, 네,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배경을 제가 한번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영상에서 언급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저는 이제 당시 직할시 행정구역이었을 때, 저도 이제 그때 태어나서, 지금 현재 2023년도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일명 개인 사업자 겸, 그냥 파트타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게 물론 사람의 어떤 지내는 환경이나 어떤 그런 또, 집안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떤 주변 환경에 따라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재미로 봐주셔도 되고, 아니면 공감 가시는 분이 있다. 그러시면, 뭐,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자유롭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90년대에서 한 2000년대 초반까지, 이 기간 내에 좀 되게 저는 다양한 시대적 경험이나 변화를 본 것 같아요. 제가 목격했던 거, 뭐가 있었냐면은, 당시에 저는 이제 인천에 거주를 했었거든요. 저는 쭉 인천 토박입니다. 네, 저는 인천 토박인데, 그게 있었어요. 굉장히, 동네에, 나이트클럽, 홍보 포스터가 자주 보였습니다. 네, 이게 자주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가 또 뭐였냐면, 이 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아마 이게 이제 IMF가 이제 터진 직후 시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종 유흥업소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종 유흥업소. 보통 이제 노래방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 이종 유흥업소 노래방에서는 주류 판매가 안 되죠. 맞죠? 원래 원칙은 주류 판매가 안 됩니다. 규정상 주류 판매가 안 되고, 또 도우미를 원래 못 쓰게 돼 있죠. 네. 원래 규정상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시 시대적 배경에 의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그냥 불법으로 많이 운영을 하던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당시 시대적 배경이 이랬어요. 제가 이걸 왜 알고 있냐면은, 당연히, 저도 그걸 많이 봐오면서 자랐으니까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뒷세계를 좀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제가 초등학생이었는지 중학생이었는지 아마 하여튼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몰래 이제 단속을 몰래 피하면서 운영을 하던 시기가 성행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제 이거를 도우미로 이제 근무를 하시던 여성분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활동을 하는 걸로. 당시 이제 수입을 벌면서 이제 뭐 자녀 이제 교육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부모님의 도우미업을 하시는 여성분들,
충당이나 이런 기타 어떤 그런 그 생계 유지를 하던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는 그랬어요. 이런 문화가 굉장히 그 사회 전반으로 곳곳에 이게 자리 잡혀 있던 시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때 20대이셨던 분들 중에도 그 당시 이제 뭐 대학교 등록금이라든지 어떤 학교에서 뭐 걷어가는 어떤 뭐 의무적으로 뭐 걷어가는 돈이 있겠죠. 그런 비용에 대한 거를 막 이제 충당하고 그런 어떤 생계형 직업으로 이거를 활동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제 기억이 맞다면 분명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분들이 유독 이제 그 많게 된 배경을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제가 기억하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에서 되게 이때 당시 이 시대적 배경으로 보자면은 직장에서 강제 회식이 있던 문화였거든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제 회식 문화가 존재하던 시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그 강제 회식 문화가 존재하던 시기에 뭐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못했죠. 예. 뭐 지금처럼 막 빡세게 뭐 단속이나 이런 거를 뭐 이게 유튜브 매체가 있던 시절도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뭐 사실상 단속을 안 했죠. 예. 맞죠? 예.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가부장제가 있던 문화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법적으로 하여튼 이런 문화가 존재하던 시기이기도 했었고, 예, 배경을 기억하기로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강제 회식 문화가 있다 보니까 회식을 참석을 안 하면은 당연히 해고 처리 당하겠죠. 네, 뭐 해고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 근무상 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참고 직장을 다니셨던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끈질기게 다녔던 분들이 많았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왜냐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됐었으니까. 예. 네, 이때 당시에 부모님 세대분들은 밑에 자녀도 먹여 살려야 되고, 맞죠? 뭐 부인도 먹여 살려야 되고, 뭐 그런 어떤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상황이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이 강제회식을 참석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당하게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갑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창업의 길로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배경을 가진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당시에 제 기억에도 항상 술에 취해서 밤에 다니시던 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뭐 제 부모님 세대도 그랬습니다만 거의 술에 항상 찌들어 사는 그런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주변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 어머니 세대 분들에 해당되는 분들이죠. 큰아버지, 큰어머니 세대 분들도 해당되지만,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당시 시대적 배경 자체가 그만큼 네, 되게 논란이 많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런 어떤 그 불법 영업이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종 유흥업소만 제가 얘기한 거지만 사실 이때는 아마 이런 것도 많았을 거예요. 예, 성매매 관련해서도 되게 비공식적으로 그게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던 시기였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하셨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안 다니죠. 맞죠? 안 다니죠. 물론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직장 생활이 안 맞아서 안 맞아서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그 이제 창업의 길로 간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정말 나름대로 고충을 안고 직장 생활을 때려치고 나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냐면은 저도 이제 2017년도죠. 2017년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도라고 할까요? 16년도가 맞나? 16년도가 17년도인가? 하여튼 이때쯤에 그 중소기업에서 그 이제 회식을 이제 결국 강제 회식을 갔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이제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이제 그 다음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했던 당사자인데 이때 이후로 제가 사실상 이제 직장도 안 알아보고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도 당시에 중소기업들이 이런 문화가 많았었나 봐요. 저만 이런 경험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을 저도 했던 당사자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럼 정말 이게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이게 정말 비일비재했단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내심 들더라고요. 사실 유튜브에서 딱히 이런 거에 대한 게 언급된 내용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좀 궁금하긴 했어요. 이런 내용은 왜 안 올라올까 유튜브에. 근데 또 거기다가 참 마침 타이밍 좋게 얼마 전에 왜 뉴스 기사로 떴던 거 있었죠. 뭐 직장인 한 명이 되게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 당하고 그랬던 뉴스 기사 떴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댓글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다신 분이 있었어요. 진짜 자기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회사 그만두고 창업했다. 그런 댓글을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소상공인 분들이 많은 이유도 저는 납득이 가요. 얼마나 이 직장 생활이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이게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창업의 길로 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듭니다. 물론 모두가 이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다양한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심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과거에 어떤 제가 당시 보고 듣고 경험했던 목격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의 상황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갑자기 업로드를 제가 합니다. 사실 이거 관련해서 정말 해당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되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안 해서 그렇지 연령대도 아마 다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30대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40대, 50대 이런 분들, 60대 분들 다양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2023년인 현재
이런 영상을 또 이제 제가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뭐 여러 채널에서 아마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당시 지냈던 그 인천 지역에서의 시대적 배경 상황은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지역은 다르거나 좀 배경 상황은 좀 다르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영상의 내용을 보시고 공감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업로드를 좀 해봅니다. 네. 어쨌든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지금 뭐 뉴스에 뭐 뜨는 거 보면은 뭐 저기 뭐 그냥 쉬는 청년이 뭐 1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제 위에 부모님 세대, 여기 해당되는 분들 거의 부모님 세대 분들이 이런 거를 좀 많이 경험하셨던 세대 분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저기 연령대가 많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 친척분 중에도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아직도 이제 계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뭔가 이런 어떤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걸 보고 자란 세대가 지금 80년생, 90년생 분들, 또 2000년생 분들도 아마 저희 해당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 이게 지금 저출산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이런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엮여 있어서 출산율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도 한몫하지 않나. 나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그냥, 쭉 어렸을 때부터 지내오면서 주변에서 많이 목격했던 당시 시대적 그 배경, 주변 그때 당시 나이대 성인분들이었던 분들, 그분들이 당시 겪었던 어떤 직장 생활의 문화, 어떤 그런 좀 시대적 배경, 이런 거를 그냥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제가 봤던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 풀이를 한 거거든요. 쭉 나열을 한 건데, 뭐 물론 시대가 많이 변하고, 그만큼 또 이제 법과 제도가 많이 바뀌어 온 것은 사실이죠. 여기서 제가 언급한 부분에서 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사라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뭔가 하여튼 좀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그런 생각들이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떠올라가지고 이번에 한번 제가 이 영상으로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대인 20대, 3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물론 뭐 20, 30대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에서 지금 현재 그 이제 일자리를 구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시대적 배경을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정말 이런 정말 차마 누구한테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못할 그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이 아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많이 대한민국이 좀 어두운 지금 국면에 있긴 하지만 좀 밝은 모습으로 앞으로 남은 또 그 다가오는 미래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내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 소상공인이 우리나라에 많은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내심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연말 이제 2023년도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내년 새해에도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자격증 공부하시는 것도 합격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